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박용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환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피부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죠. 네,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건선입니다. 사실 건선은 피부 질환, 네,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질환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정확히 네.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피부가 보통 28일, 한 달 정도의 주기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죠. 네. 그런데 이게 4, 5일 만에 갑자기 어떤 부분에만 각질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만 심하게 나타난다면 이 네. 부분이 이상 증식을 하게 되고 각질이 쌓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을 건선이라고 부릅니다. 면역계 질환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면역이 이상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증상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네. 나뉩니까? 증상이나 모양에 따라서 종류를 조금 나누는 편이고요. 네. 둥근 모양의 판상으로 물방울 모양이면 그냥 심상성 건선이라고 그러고요. 고름이 좀 잡히거나 염증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농포성 건선이라 분류합니다. 네. 또는 모양에 따라서 화폐상이나 적상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이런 구분 자체는 크게 의미 없이 치료에 임하는 편입니다. 네, 종류가 나뉘긴 해도 다 같은 건선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어떻습니까? 원인은 한 가지일 것 같긴 한데. 이 아토피라는 것이 모른다라는 뜻이라는 건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아토피처럼 마치 건선도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네. 이 건선 같은 경우에도 원인은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에 이런 면역계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네. 건선도 그 한 종류로 들어가 있고요. 아토피가 안쪽에서 주로 생기죠. 팔꿈치 안쪽, 그다음에 무릎 뒤쪽, 네. 그다음에 목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네, 조금 네.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곳들, 그 한의학에서는 그걸 음적인 부위라고 그럽니다. 네. 예, 좀 움츠려 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생기는 것이 아토피의 특징이라면 건선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그다음에 무릎 앞쪽, 그다음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부분, 한의학적으로 말할 때 양적인 부분에 조금 더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면역계가 이상하게 과잉 반응을 해서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공격하는 그런 것으로 분류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기전에 의해서는 장 속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면역의 80%가 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서 있는 점막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무너져서 안 들어가야 될 다른 세포들이나 다른 물질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소에 10%만 나오던 면역이 갑자기 안 들어가야 될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100%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면역계가 과잉 반응을 하는데 어떤 곳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병으로 드러나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볼 때는 요즘 같은 늦가을이나 겨울에 네. 좀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건선이 건조증이다 보니까 건조함이 더 심해질수록 피부 겉면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도 있고요. 건선 자체가 면역계 질환이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건선 자체가 햇빛, 자외선과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의 일조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 때문에라도 가을이나 겨울에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선 환자 그 발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선 환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인구의 한 2% 정도 내외라고 통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15세에서 35세 사이 약간 젊은 층에서 생긴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내원하시는 환자들의 경우를 봤을 때 아주 어린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생겼다라는 분들도 있는 걸로 봐서 통계치가 조금 더 많은 숫자가 그곳에 젊은 층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지 크게 중요한 연령대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건선 이 질환이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참 그 부분 때문에 억울해들 하시죠. 네. 건선은 전혀 전염성 질환이 아니고요. 그냥 내 몸에서 퍼져나가는 게 전염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 여기에 생겼다가 네. 다른 곳에 생겨서 그냥 새로 나는 거니까 여기서 이게 전파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전혀 전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접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분들 그래서 더 일부러 가리고 다니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건선 환자들 같은 경우에 짧은 팔 입어보는 게 아유, 소원이라는 분도 많죠. 네. 증상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증상 같은 경우에 각질, 각화, 아유, 그리고 염증 이 두 네. 가지를 거의 국한이 되고요. 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이 굉장히 심한데 네. 건선은 다행히 가려움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아, 간혹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성 건선일 경우에 농포성이 조금 생기게 되면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네. 그 외에 건선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 동그랗게 테두리가 생기면서 각질화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의 증상이고 그런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것 때문에 좀 두렵죠. 내 몸 자체가 마치 나무 껍데기처럼 그러네요. 변해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피부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하면 가려움증 아닌가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가려움증이 적다고 하니까 네네. 의외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건선의 하나 가지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네. 다른 피부 질환에 비해서 어떤 열 조절에 열이 여기 갇힌 것이라고 한의학에서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려움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건선 때문에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합병증 같은 경우에 건선 관절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관절염 환자가 건선이 걸리신 분들은 안 걸리신 분들에 비해서 20% 정도가 조금 더 많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심혈관계 질환들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생식기 감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더 많다고는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것은 건선에 의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건선 자체가 면역계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면역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 않나라고 하는 거지 건선이 직접적으로 합병증을 유발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면 비만하고 건선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비만이 이 건선의 원인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비만이신 분들 사실 이 비만이라고 하는 과체중 정도만 돼도 한국에서는 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과체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건선이 있을 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과체중을 줄여나가면서 체중을 줄여나가면서 치료할 때 조금 더 잘 됩니다. 치료가. 그걸로 봐서는 비만 요인과 건선 요인이 조금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의 신진대사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를 조금 더 잘하게 해주면 피부 자체의 면역력도 균형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만인 환자나 과체중이신 분들이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해나가면서 특히 해독 다이어트처럼 몸속을 해독을 해나가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중도 빠지고 그다음에 피부도 좀 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TV 보면 건선 네. 환자들 많이 이렇게 다뤄진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우울증도 꽤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 한번 조사를 했죠. 한 네. 기자분께서 팔 부분에 분장을 했어요. 네. 그 할리우드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네네. 분장 진짜 건선 환자처럼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있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이 시선이 막 느껴지고 네. 특히 예를 들면 건선 환자들이 아주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목욕탕, 아, 그 다음에 야외 수영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목욕탕 같은 데를 가보려고 하니까 바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 그리고 어떤 공중파에서도 한 분께서 실제로 건선 환자이신 분이 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취직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시고 아.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데나 대중적인 것이 모이는 곳에 갈 때마다 오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받으시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네.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질환 자체보다는 또 주변의 시선 혹은 오해나 편견 때문에 이런 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사실 있겠군요. 이게 질환이 내 몸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하긴 가려움증도 예, 없고요. 가려움이 없기 때문에 네. 건선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러려고 다가 말겠지라는 경향이 있는데 가려움이 없다 보니까 치료에 좀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많이 번지게 되게 되면 그때 무서움을 느끼시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질문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네, 전염이 되지는 전염되지 않을까? 않을지. 네. 그런 것처럼 혹시 이런 게 막 꺼려지는 거죠. 아, 이 네.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아니면 괜히 보이니까.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염증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에는 많이 보이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또 각질이 옷을 벗는 순간에도 두두두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생상 조금 안 좋다고 오해를 많이 받으시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빨리 치료만 받으면 이게 사실 건선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도 또 알려져 있어서. 네, 재발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잡으면 이게 치료는 그러면 쉽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선 같은 질환은 쉽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요? 어쨌든 초기에 잡게 되면 모든 치료들이 조금 더 잡는데 쉽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일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면역계가 교란이 많이 심하게 올 때보다는 조금 더 잘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선은 그러면 이게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건선은 특징적으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명확합니다. 네. 염증성이 일어나는데 경계가 일단은 거의 뚜렷한 편이 많고요. 각질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어서 그 부분이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한두 개 나타나는 경우에는 내 면역이 균형만 찾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긴 합니다. 모공각화증처럼 닭살처럼 처음에는 느껴지는 분들도 간혹 있곤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경계가 갑자기 생기면서 여러 군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면 건선을 의심해 보고 그것을 보고 실제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 찍지는 않겠군요. 근데 거의 뭐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를 보고도 대부분은 분류를 할 수 있고 간혹 요즘 사마귀가 굉장히 변형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과 감별을 해야 될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양반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유도체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과 연관이 있어서 네. 햇빛이 떨어지게 되면 건선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인위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고 투여를 하지 않으면 발라주는 그런 네. 제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 건선 자체가 왜 생겼는지를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속에서의 어떤 면역계, 면역을 조절하는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과잉 반응이 생긴 거라서 첫 번째는 피부에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 속에 있는 면역 불균형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해독이라는 치료입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소를 빨리 빼내주어서 장에 있는 점막들을 빨리 복구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의 점막이 복구가 되고 나면 면역을 너무 항진되거나 너무 떨어진 것들 균형을 잡아주는 면역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이 조금 더 자리 잡아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피부 재생하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점막에서부터 차차 올라오는 피부 치료를 해야 되는데 피부가 좋으시지만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겉에서 발라서 하는 것보다 내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피곤함이 덜해져서 그 다음날 반짝거리는 속에서부터 차올라오는 피부가 빛이 나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네, 네, 그렇죠. 그것처럼 건선 환자분들도 겉에서 어떤 발라가지고 하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보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속에서부터 이 진피들이 차올라 와가지고 보통 28일 만에 되는 주기가 정상적으로 맞춰지게 되면 피부가 말 그대로 뽀송뽀송해지면서 정상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독 치료, 그럼 면역 치료, 재생 치료를 거쳐서 네. 치료를 하신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 침 혹은 뜸, 한약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독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약 중에서 해독을 잘 하게 해주는 특정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 약들을 해독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절식을 시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게 되면 간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음식물들을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친 효소들이 지쳐 있게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독할 때는 일단 절식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긴 합니다. 그래서 해독할 수 있는 약물을 섭취를 하면서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혈액, 림프, 신장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해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면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침을 투여를 하고요. 네. 약침은 한약 제제를 혈자리에다가 주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환이라든지 면역을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 조절을 하기 위해서 면역을 안정화시켜주는 한약제들이 많습니다. 그 약제들을
사람에 따라서 맞게 어. 조제를 해서 처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밖으로 발라주는 약물 같은 경우에 보습은 아주 기본이고 피부 자체를 좋게 해주는 한약재들이 제법 많거든요. 네.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한약재들도 많습니다. 그런 약재들을 응용을 해서 피부에다 발라서 같이 보습이라든지 진정 효과를 주게 되면 치료가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건선에 좋은 한약재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 또 차처럼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약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용량을 줄여서 음용을 하게 되면 댁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건선에 좋은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할 때는 이분과 이분의 체질이 틀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건선이 오게 되었는지 장에서 더 문제인 것인지 피부 자체의 열 조절이 문제인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분류를 합니다. 근데 차로 드실 만한 약재 중에 시중에서 그나마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네. 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 환기가 피부의 어떤 그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자체의 모공을 잘 이렇게 소통시켜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보리차처럼 드실 만한 그런 분량. 다시 빼기 그 시중에 나가시면 다시 빼기 조그맣게 있어요. 네. 제일 작은 거. 그 용량 정도로 해서 1.5리터 정도에다가 끓이시게 되면 환기 같은 경우에 우리 몸의 기력을 높여주고 네. 그다음에 피부 자체의 소통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차로 드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차가 되겠습니다. 보리차처럼 이렇게 물같이 계속 마셔도 뭐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는데 약으로 만든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체질이 치우칠 경우가 있으니까 간혹 너무 오래 드시는 경우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실 때 한의사분과 상의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또 한 가지 차를 말씀드린다면 어성초도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성초 같은 경우에도 염증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약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성초를 말린 것을 이제 차로 조금 해서 드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용한 정보였어요. 근데 사실 건선이면 피부 질환이니까 많이 발라서도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각질 같아서 이게 보습제 같은 것도 많이 바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건 도움이 되나요? 보습제가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보습을 안 하게 되면 더 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보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건선이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습 자체를 적당하게 해주셔야 이것이 더 잘 유지가 되고 네. 건조해지면 실제로 조금 더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살갗이 당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습은 적절하게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한의원에서도 보습을 할 수 있는 약재들을 처방을 해드리고 네. 보습과 진피가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을 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 눈에 보이니까 이게 근데 일반 보습제는 약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발라도 이제 괜찮은 건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해요. 일반적인 보습제라도 충분히 발라주셔서 보습 자체를 해주셔야 불편함이 안 느끼게 되고 그 보습마저 안 하게 되면 좀 더 당기거나 그리고 어떤 그 피부 자체의 문제 때문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네. 그래서 일반 보습제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혹시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네. 소개를 해주실 만한 네. 뭐 사례 환자분이 계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에게 온 환자분 한 분은 아까 젊은 층에 많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들은 많은 수가 어린 때 생기거나 네. 아니면 노인 때 생기거나 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여자분은 어릴 때부터 건선이 있어가지고 본인 표현으로는 아기 때부터라고 하는데 네. 기억은 잘 안 날 것 같은데 3살 무렵부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20년 이상을 지금 30대니까 네. 스테로이드제만 쓰면서 발라서 없어졌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생겼다가 이것을 반복해왔던 환자였습니다.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범위가 조금만 있다가 네.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건선 환자들의 공통적인 소원, 목욕탕도 가보고 남자친구랑 좀 데이트도 예쁜 곳에서 해보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 긴팔을 입고 싶었는데 네. 한의원을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해독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면서 3개월 지나면서 건선이 이제 기존에 있던 약들은 다 끊었죠. 그러면서 건선 자체가 이제 점점 피부가 뽀얗게 되는 걸 봤고요. 8개월째 되면서 거의 이제 재발도 안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약을 이제 한약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관찰하면서 약을 썼죠. 12개월 거의 1년 남짓 치료를 해가지고 거의 완치 비슷한 수준으로 관해라고 그러죠. 네. 네, 한 다음에 지금은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네. 3년 정도가 지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금은 아기도 낳았거든요. 우와. 본인의 걱정 중에 하나가 네. 혹시 아기가 또 생기지 않을까, 피부가 안 좋지 않을까 네,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기가 굉장히 피부도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조금은 올라와요. 네. 네, 그렇지만 며칠 있으면 또 없어지고 네. 거의 뭐 지금은 목욕탕도 다니고 수영장도 다니고 하시면서 편안하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오신 분이 그 50대 노인분이신데 생긴 지가 5년 전부터 생겼다고 그래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가려움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오시고 나서 한 달 뒤쯤에 가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네. 이제 긁기 시작하면 빨간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올라오고 이것이 아마 자극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퍼져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가려움이 없으니까 일단은 살만하시고 네.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니까 면역이 좀 더 안정화되셨겠죠. 그러면서 피부도 한 50% 이상 지금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네. 좋아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얼마 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면역계 질환은 기간이 사실은 별로 정해져 없습니다. 있지 정해져 있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간이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이분이 어느 정도로 나아지는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네.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한 이 정도 나아지시면 6개월이나 1년이나 뭐 긴 아토피 같은 경우 1년 만에 낫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건선도 마찬가지고 다른 면역계 질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연 단위로 네.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고 관리를 하셔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재발이 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관해 상태가 돼도 네. 호전이 많이 됐어도 꾸준히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해서 좀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증상이 다시 재발이 되게 되면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오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나면 재발이 잘 안 하는 이유가 네. 계속해서 생활 습관을 아, 주지를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걸 하고 있냐, 뭐 몇 개월에 한번 체크를 하면서 아니면 제가 보내드리는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계속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드려요. 다시 말해서 그 유지를 위해서는 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 식이 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생활 습관이나 식이요법을 고쳐야 이게 건선 치료나 예방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건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장에서의 면역력이 일단 문제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선되는 것을 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 쪽의 면역 불균형을 정상화시키는데 조금 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의 점막들을 안 좋게 만드는 거, 내가 먹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유제품이나 우유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좋은지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과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나친 육류, 그리고 채식을 너무 안 하는. 네. 실제로 회식하러 가시면 채식 드시나요? 고기 고기를 먹죠. 잔뜩 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는 장식으로 잠깐 놔뒀다가 네. 조금만 드시잖아요. 그런 식습관들을 고치셔야 되는 거죠. 채식의 비중은 적어도 70% 이상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된장 같은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느냐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먹느냐보다 어떤 것을 안 먹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1차적이고 먹는 것들은 옛날 방식으로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은 다 웬만하면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일정한 양을 네. 꼭꼭 씹어서 먹는지. 사실 많이 안 씹어 먹기 때문에 들어가서 잘게 부서지지 않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영향을 미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점막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과민성 대장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의 어떤 다른 면역계 질환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면역을 과항진시켜서 내 피부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스트레스 관리일 때 어떤 다른 취미를 갖는 것도 좋겠지만 네. 근력 자체가 있는 분들이
평소에 운동을 하시고 근육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다고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니고요. 좋은 근육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치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왕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실 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군요. 네. 치료를 받을 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피해야 할 음식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육류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건선 환자한테 육류보다는 생선이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인 거네요? 이 사실 이거 아토피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아니면 장 쪽의 어떤 문제의 모든 것에서 네.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는 정보가 인터넷에 보면은 너무 너무 난무하거든요.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굳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육류 자체가 너무 섭취가 많은데 지금 육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육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육고기가 유통되는 과정상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양학자들은. 왜냐하면 육고기들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성장 처음에 소를 키울 때 예를 들면 네. 소라고 한다면 성장 촉진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다는 거지 사실 그 고기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생선 같은 경우에도 육고기만큼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생선을 한 번 먹을 때 참치 한 마리를 먹진 않잖아요. 근데 아. 소고기는 이만큼 쌓아놓고 드시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특징적으로 신맛이 나는 음식들이 약간 건선 환자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보곤 합니다. 예, 특히 과일 중에 신맛 나는 과일들 있죠. 레몬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런 걸 먹었을 때 조금 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건선 환자들이 조금 더 이 통계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물론 어떤 분들은 괜찮기 때문에 굳이 괜찮은 분들에게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군요. 네. 근데 인류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채식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무조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육식의 비율에 비해 가지고 채식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높여주는 것이 평소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영양 균형을 맞춰라라는 네. 말씀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끝으로 건선 예방하고 그리고 건강 챙기는 데 도움되는 당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보다는 평소에 바깥 활동을 조금 더 즐기시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선이라든지 이런 면역계 질환이 장에서부터 어떤 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처음에 기초부터 생긴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장을 좋게 하는 식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지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평소에 나쁜 것을 먹는 습관이 돼 있으셨으면 그것을 빨리 고치도록 하시고요. 건선이 만약에 생겨서 각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뚜렷하게 생기면서 이 부분이 자꾸 퍼져나간다면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치료받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피부 보습도 잘 하시고 과도하게 너무 각질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뜨거운 목욕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각질이 더 많이 탈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목욕도 삼가시고요. 실내라든지 내가 생활하는 곳에 습도 조절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난방도 조금 지금 추워지는 계절에 난방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건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건선, 이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치료 잘 받고 생활 습관, 식습관만 바로 잡는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박용한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